안녕하세요. 학습 성공 스토리 단짠 라이프 공모전 실험보고서 작성법 PPT를 발표할 광기술공학과 18학번 전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가장 먼저 실험보고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에 제가 직접 작성하였던 일반과학 실험이라는 과목의 보고서를 실패 사례로 들어서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 사례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올해 제가 작성한 광전자 공학 실험의 보고서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목표인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입니다. 실험 수업에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올해 받은 학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건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이력이나 경력 등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 등을 이러한 파일에 모아놓은 작품집을 말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중요한 포트폴리오는 실험 보고서로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실험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이란 글은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로 서체나 들여쓰기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가 가독성이 좋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작성하였던 실험 보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거울을 통과한 빛의 상, 이미지가 어떻게 맺히는지 관찰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도 부실하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양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진 크기를 무작정 키워서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집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에는 실험의 배경이 되는 이론이나 실험의 목적을 적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글로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사진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크고 이 부분은 논의를 작성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당시에 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결국 작성하지 않고 제출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실험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한글을 키면 메뉴의 편집 쪽 여백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여백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백을 너무 좁게 하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보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 부제목, 그리고 소속과 학번 이름을 작성합니다. 부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실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창의적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실험과 관련 있는 내용을 적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배경 이론 및 실험 목적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하였지만 이 부분은 실험의 배경이 되는 이론이나 실험의 목적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적절한 사진이나 수식 등의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고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았을 시에는 그 자료의 출처를 꼭 밝혀주셔야 합니다. 자료 출처는 뒤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을 골라보자면 부제가 없고 배경이론에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며 서체나 여백 선택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모든 사진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진과 그 사진에 간략한 설명을 달아서 작성합니다. 또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꼭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사진의 크기가 너무 크며 사진과 설명이 잘 매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정말 양을 채우기 바빴었는데 양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보고서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험 결과와 그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표시한 것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결과와 예상한 결과나 이론을 비교하고 만약 다르다면 다른 이유까지도 서술하셔야 합니다. 표와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결론입니다. 실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는데 이때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성 내용은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논의를 작성합니다. 논의에는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등 주관적 사고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를 작성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자료의 출처 기록 방법을 적어두었습니다. 참고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고 논의와 결론, 그리고 자료 출처를 작성하지 않아서 좋은 보고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제가 소개한 분류 말고도 더 추가할 분류가 있다면 더 추가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셀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엑셀로 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값들을 맞게 넣어주시고 이 값을 모두 드래그하여 한글에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한 표를 클릭하고 메뉴에서 제가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면 표에 이렇게 색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프 작성 방법입니다. 엑셀 창에 값을 입력하고 제가 여기에는 이미 평균을 작성해 놓았지만 평균은 는 에버리지 괄호를 연 후 평균을 구할 구간을 드래그 해준 후에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눌러 구할 수 있고 그래프를 작성할 때 표준 편차를 많이 넣는데요. 표준 편차는 stdev.s 후 가로를 열고 평균과 동일하게 드래그하여 괄호를 닫고 엔터를 입력합니다. 오른쪽이 표준 편차까지 모두 작성한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그래프로 그릴 부분을 순서대로 드래그한 후 메뉴의 삽입 추천 차트 혹은 원하는 추천 차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여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구한 표준 편차를 그래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클릭하고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차 막대, 기타 오차 막대 옵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오른쪽에 뜨게 됩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후에 값 지정 버튼이 활성화되면 클릭하고 양의 오류값과 음의 오류값 모두 드래그하여 넣어줍니다. 그래프의 표준 편차가 모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축 제목이나 그래프의 색상 등은 차트 영역 서식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서 작년에 작성한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은 광섬유 소자의 손실률을 측정하는 실험이었는데요. 간단하게 광섬유란 전반사라는 특정 현상을 이용하여 빛을 멀리까지 전송시킬 수 있는 유리로 된 섬유 모양의 관을 말합니다. 이 광섬유를 직접 하나로 붙여보고 여러 소자들의 손실률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작년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였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과 다르게 가독성이 좋은 서체와 여백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작성하지 않았던 부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배경이론과 실험 목적을 나누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였고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졌던 부분을 보완하여 각 소자의 사진과 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사진의 크기가 너무 크고 설명과 잘 매치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하여 사진 크기를 조정하고 각 사진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매치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표시한 부분이 실험 과정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포함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 결과와 결론을 함께 작성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글로만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표를 사용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고 논의도 간단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느낀 점을 위주로 논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개해드린 분류에는 없었지만 필요해서 새로 추가한 분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기입하였습니다. 저는 대부분 교수님이 올려주신 매뉴얼을 참고했기 때문에 출처를 하나만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언급한 가독성.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 신뢰성과 정확한 출처.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을 모두 종합하면 무조건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보고서가 아니라 가독성이 좋고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PPT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출처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PPT에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